자, 오늘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들어가서 처음에 배우는 이제 복소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일단은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수, 그 다음에 복소수 연산. 항상 뭐 숫자를 배우고 뭐 배우면 항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죠. 사칙연산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의 뭐 어떤 형태들 이런 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뭐 요 순서로 배울 건데,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복소수에 대해서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네, 일단 복소수는 숫자 수 체계인데, 일단은 제일 처음 배운 숫자가 자연수를 배웠죠.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연수를 배운 다음에 0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을 배우면서 음의 정수란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틀어서 정수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제 요거는 약간 벤다이어그램 형태인데 요게 설명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분의 정수 형태를 배우죠. 정수분의 정수. 근데 이게 약분이 돼도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그리고 얘는 0이 아니고 그런 수들을 배웁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게 이제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수의 대표적인 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0.3,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수입니다. 유리수입니다. 뭐 이런 거 순환소수도 유리수였죠. 분수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가 아닌 거를 중3 때 배웁니다. 이제 중3 때 무리수, 루트 3, 루트 2 이런 거 배우고요. 그 전에 배웠던 파이도 여기 무리수 안에 있고요. 나중에 이과 뭐 수학, 미적분 배울 때는 2라는 숫자도 무리수가 되겠고요. 이제 이런 무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이제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허수를 배울 건데, 허수가 이제 어떤 수냐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i를 쓰죠. i가 이제 뭐의 식이냐, 루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식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원래 실수 체계 안에서는 3을 제곱하면 9였고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였고요 뭐 루트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도 3이었어요. 공통점은 제곱을 하면 다 양수였는데, 이제 제곱을 했는데 음수인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체계에서는 제곱을 했을 때 양수 형태인데, 이제 제곱을 했는데 음수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있을 수 없다 해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3i 뭐 이런 거 실수가 같이 섞여 있어도 허수고요. 왜냐면 무리수도 2 더하기 루트 3도 무리수였죠. 네,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통틀어서, 허수를 이제는 통틀어서, 실수, 허수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한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수, 허수 요걸 합쳐서 이제 복소수 형태라고 해요. 그럼 이제 허수 형태인 i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z를 기호로 쓸 거고요. a 더하기 bi라고 씁니다. 이 형태가 이제 복소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b가 0이다 하면은 얘는 그냥 z는 a가 되는 거죠. a는 0이 아니고요. 일단 그러면 요거는 그냥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 자, 그 다음엔 a가 0이 되고요. b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z는 bi만 남겠네요. 얘는 허수긴 허수인데 뭐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있다 해서 순허수라고 합니다.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은, 얘는 특징이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건 b제곱이 되겠고요. 뒤에는 i제곱인데 i를 아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음수가 돼요. 그럼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하면은 순허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냥 복소수 형태네요. 그냥 요거는 허수면서 복소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둘 다 0이면 얘도 실수겠죠. z가 0이 되는 거고, 요것도 실수. 이거는 뭐 순허수는 아니고 그냥 허수면서 복소수죠, 복소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소수 형태를 드디어 외우게 됩니다. 옛날에 근해 공식 썼을 때, 근해 공식 요거 썼을 때 이제 요 안에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실 때 얘가 0이면은 0보다 작으면은 그냥 해가 없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요걸 허수, 요 복소수를 배운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소수에서 알아둘 거는 켤레 복소수 요 형태가 있는데, 얘는 a 마이너스 bi라고 씁니다. 아까 z가 a 플러스 bi라고 두면, 그러니까 i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는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켤레 복소수.
뭐 신발 한 켤레 이런 것처럼 둘이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둘을 더했을 때 더하면 2a가 되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만 남습니다. 실수가 되고요. 둘이 곱해도 켤레랑 곱하면 a제곱 빼기, 이거 합차 공식이 되니까 b제곱 i제곱이 돼서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가 됩니다. 실수. 요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곧 배울 텐데 그때도 다시 이거 전개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켤레복소수의 성질은 이제 Z1이란 게 있고요. Z2라는 게 있으면, 이건 더하기 설명하면서 설명한 게 날라나?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더하기 빼기 다시 배우고 요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켤레가 다 씌워져 있으면 각각 씌워 있는 것도 똑같고요. 뭐 곱해져 있어도 각각 씌우는 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도 0만 안 되면 돼요. Z2 밑에가. 그러면 얘도 각각 씌워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켤레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런 거에 그냥 분배 법칙처럼 생각해서 각각 씌워줘도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할 때도 뭐 2 더하기 3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여라 하면은 2 빼기 3i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럼 이제 이거를 뭐로 쓰냐? 요 바로 씁니다. 이게 켤레 복소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또 나오죠. 그래서 쟤를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만약에 3의 켤레 복소수 구해라, 그냥 3입니다. 뭐 마이너스 2i의 켤레 복소수 구해라, 2i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켤레 복소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실수 부분보다 더 큰 수체계인 복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연산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정식, 부등식 하기 전에 복소수에서, 저번에는 복소수 수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연산 부분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제가 켤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복소수가,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제가 따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 그러면 만약에 a 플러스 bi가 한 복소수고 지금 a랑 b는 다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이 복소수랑 z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z2, 이 복소수가 c 플러스 di, c랑 d도 실수겠죠. 네, 실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 둘이 똑같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으면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약간 보시면 그거랑 비슷하죠. 항등식, 각 차수, 개수 이런 것끼리 같다고 놓고 푸는 것처럼 0으로 나오면 얘는 a는 0이고요 실수 부분,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나와 볼게요. 다 지금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 요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실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덧셈부터 한번 해보면 a 더하기 bi 더하기 c, 두 복소수를 더하는 겁니다. di 덧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a 더하기 c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시고 계산을 i를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뺄셈을 해보면, 뺄셈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덧셈에 묶어서 쓰겠습니다. 살짝 다른 글씨로. 뺄셈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a 빼기 c를 해주면 되고요, b 빼기 d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 곱셈. 점점 조금씩 계산이 귀찮아집니다.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 요거는 곱셈 공식처럼 하나씩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ac, 그 다음에 adi, 그 다음에 bc i, 마지막에 bd i 제곱. 자, 그러면 i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i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식이 지금 마이너스 b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AC 빼기 BD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허수 부분은 AD 더하기 BCI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눗셈은 지금 C 더하기 D를 밑에다 보낼게요. DI. 이것도 항상 써있지만 저 밑에 분모에 있는 거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I.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배웠던 유리화 있죠? 유리화 대신에 여기서는 실수화라고도 말하는데 그냥 아무튼 유리화하는 그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합차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 빼기 DI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는 A래 C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D제곱 I제곱이 되죠. 근데 저 I제곱 때문에 밑에는 C 플러스 D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에는 아까처럼 곱셈 공식 그 하나씩 다 곱해주는 거 그걸 써주시면 돼요. ADI 더하기 BCI 마이너스 BDI 제곱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고요. 실수 부분끼리 묶으면 AC 더하기 BD,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묶으면 마이너스로 바꿔서 묶겠습니다. BCI 뭐 이런 식으로 묶이겠죠. 그럼 뭐 요거를 한 번 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눗셈을 한 거고요.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 덧셈, 뭐 결합, 교환, 분배 법칙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Z2 뭐 더했으면 둘이 자리 바꿔도 되고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Z1, Z2 이거는 교환 법칙, Z2, Z1 이거는 교환 법칙, 뭐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덧셈, 곱셈 다 되고요. 결합. 그래서 Z1, Z2, Z3로 쓰겠습니다. 요거 다 복소수예요. 그러면 뒤에 묶여 있는데 Z1, Z2 먼저 묶고 계산해서 그 다음 Z3 묶어도 된다. 계산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 요거 뒤에 묶여도 되고 먼저 묶어서 Z1, Z2 계산하고 Z3 계산해도 된다. 그 다음 분배 법칙은 앞으로 하는 것만 한 개만 써보면 요거 분배, 그러니까 계산이 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계산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켤레복소수 그때 잠깐 배웠는데 켤레복소수가 이런 것도 다 된다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Z1 켤레를 2번 씌웠다. 얘는 그러면 켤레를 만약에 2번 씌운 거를 식을 세워보면 A 플러스 BI가 돼요. 그러면 안에 거 켤레를 먼저 풀면 A 빼기 BI가 되고요. 바깥 거 한 번 더 풀면 A 플러스 BI. 결국에는 Z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때 덧셈 할 때 얘는 각각 A 더하기 BI, 이거 계속 A, B, C, D는 다 실수입니다. C 더하기 DI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각각 계산하면 이제 덧셈 뺄셈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게 다 된다 그랬죠. DI 쓰면 실수 부분만 묶고 빼기 허수 부분만 묶고, 그럼 얘는 뭐냐면 Z1이랑 Z2를 먼저 더한 다음에 전체 켤레를 씌워도 된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곱셈도 다 성립하고 뭐 뺄셈도 성립하고요. 이거 다 저런 식으로 두셔서 증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씩 있는 것도 되고요. 뭐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되지만 나눗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모는 일단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Z1, Z2만 쓰고 이 바깥쪽에 켤레 쉬운 거랑 똑같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을 충분히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연산 같은 거 기본적인 거, 유리화가 제일 귀찮고 좀 걸리는 문제죠. 요거 유리화 하는 거, 실수화, 뭐 분모를 실수 바꿔주는 거죠. 복소수, 허수에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 얘가 제일 귀찮고요. 나머지 뭐 교환, 결합 이런 거는 다 한 번씩 문제 보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이제 마지막 i의 거듭 제곱과 음수의 제곱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외 사항을 좀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일단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 보면
i는 일단 마이너스 1을 루트 씌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을 배웠죠.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랑 곱하기 마이너스 1 루트 씌운 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i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i를 한 번 더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나오고요. 일부러 제가 요 위치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i 4제곱을 계산을 하면 방금 마이너스 i 거기에다가 i 세제곱에다가 i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i 제곱이어서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보일 거예요. i 5제곱을 해보면 i 4제곱이 1이니까 1 곱하기 i를 하면 되겠죠. 다시 i가 되고요. i 6제곱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i에다가 다시 i를 곱하는 거. 그래서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4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이죠. 요거를 이제 10으로 나타내 보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식이 i가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식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말이죠. 자, 그래서 4n제곱에 플러스 3. 네, 요거는 마이너스 i가 된다. 마지막에 4n제곱 그냥 더하기 0인데 플러스 4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4n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나머지가 없는 거 0인 거.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 규칙을 쓰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4를 붙였어요. 이거 그냥 아예 4n제곱 써도 됩니다. 지금 근데는 뭐냐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 쓰듯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가 2021년이니까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죠. 얘는 2021을 4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21을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나머지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i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개를 만약에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0이 나옵니다. 0이. 자, 그래서 얘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i부터 i 제곱, i 4제곱, 세제곱부터 해야 되는데 i 세제곱, 자, 그 다음에 i 4제곱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i 2020, i 2021까지 합을 구하시오. 얘도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은 앞에서 4개씩 묶어가지고 0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i의 2021이 나오겠구나를 생각해서 얘를 다시 i의 1 해서 i로 풀는 학생들이 보통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뒤에서 4개씩 묶어도 똑같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4개씩 묶으면 여기까지 묶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0이 되니까 결국에는 맨 앞에 있는 i가 답이 될 거다 하면은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언제 더 효율력을 발휘하냐면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는데 i분의 1, i제곱분의 1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i 2022까지 그럼 이게 2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통은 학생들이 쓸 때는 2021과 처음 배우니까 처음엔 이렇게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남을 거다. 근데 얘는 어차피 아까보다 뒤에서 처음에 세제곱을 안 쓰고 4제곱을 쓸 거예요. 이거를 지우고 세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뒤에서부터 묶어도 4개씩 묶인다. 그러면 걔네들이 0이다 하면은 요거 2개만 쓰시면 됩니다. i분의 1과 i제곱분의 1.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죠. 앞에는 i 하니까 마이너스 i 빼기 1 뭐 그렇게 나올 거고, 얘도 똑같이 얘가 밑에가 i니까 얘로 바뀔 거고요. 얘도 이걸로 바뀔 겁니다. 어차피 4로 나누면. 그래서 그거의 수고를 조금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4개씩 묶는 게 훨씬 낫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수의 제곱근 성질을 한번 해볼게요. 음수의 제곱근은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이제 마이너스 a, 그 a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a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제곱근은 뿔마 루트 a i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통 뭐를 배우냐? 첫 번째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얘네들은 다 실수입니다. a, b는 실수일 때, 자 그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곱해진다 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외우라고 할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이번에는 양수고요, b가 음수인데 이제 분수로 써 있습니다. 분수로.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우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얘를 뭐 반대로도 이제 배웠는데 이게 성립하면 A랑 B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는 안 쓰죠. 잠시만요. 이렇게 안 쓰고 일단 이거 또는 0도 된다. 이거 all A는 0, all B는 0이다. 이제 0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이게 성립을 만약에 하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또 또는이 추가돼서 A는 0도 추가가 됩니다. 대신에 얘는 B가 0이라는 건 없죠. 부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뭐 범위 구하라는 문제나 그런 거 나올 때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음수일 때만 이게 성립하냐 했으니까 A가 처음에 둘 다 양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입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루트 6으로 배웠죠. 자,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2고 뒤에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거를 뭐 굳이 i를 배웠으니까 i로 바꿔서 써봐도 되고요. 계산하면 루트 6 i죠. 근데 얘가 루트 6 i는 마이너스 6을 안에다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a 곱하기 b.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랬죠. 그럼 요거 둘이 성립하죠. 다 원래는 이렇게 성립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2, b가 3. 자, 그럼 얘도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2i 곱하기 루트 3. 그럼 루트 6i. 자,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니까 루트 a 루트 b죠. 그럼 얘도 곱하면 루트 a b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그냥 만약에 배운 대로 썼다. 루트 그냥 a 루트 b가 루트 ab로. 근데 이제 a b를 곱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루트 6? 응? 얘랑 똑같아지네. 그러니까 여기 루트 6과 똑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외우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일부러 i를 썼으니까 2i와 3i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루트 6에 i 제곱이 돼요. 자, 그럼 i 제곱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밖에 써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한 식은 마이너스 a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이제 어떻게 왜 나오는 거냐? 요 i 제곱 때문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나 봅니까? i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음수라는 걸 얘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식이 바뀐 이상해지는구나. 답이 이상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수를 두 개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는 똑같이 쓸게요. 앞부분은 네, 그냥 다시 쓰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돼 있을 때는 루트 3분의 루트 2. 요거는 그냥 계산은 뭐죠? 루트 3분의 2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요거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맨 마지막에 쓸게요. 마이너스 2, b는 3. 얘는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b. 루트 b래. 요거는 루트 3. 자, 그럼 얘는 뭐죠? 루트 2i죠? 자,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거 두 개 합치고 i만 따로 쓰면 되죠. 그럼 합쳐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결국에 계산하면 루트 b분의 2 3분의 마이너스 2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왜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얘를 이제 둘 다 i로 바꾸면 i가 약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그냥 루트 3이 되니까 얘는 합쳐서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b분의 a만 해도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냥 약분이 되죠. 이렇게 돼서 다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오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고요. 이번에는 빼기 3 분모만 음수일 때를 안 했죠. 일부러 마지막에. 네, 요거일 때를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3이고요.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복소수를 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3분의 2까지는 계산을 해도 되지만 i분의 1이 있습니다. 자, i분의 1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i를 한 번씩 곱해줌으로써 실수와 유리화 뭐 요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는 일단 냅두고요.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남겠고요. i가 곱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고요. 3분의 2 i가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도 쓰고 마이너스 3분의
2도 안에다가 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식은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밖으로도 나오고 b분의 a를 써야 된다. 얘는 요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분모에 있는 i를 곱해주느라고 마이너스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를 제가 지금 외워야 될 거를 밑에다가 따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얘가 왜 음수일 때는 왜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는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를 아실 거예요. 얘는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i제곱, i끼리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얘는 유리화를 하는 과정, 실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방정식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앞서서 일단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이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형태이죠. 네,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예전에 어떻게 풀었나 해보면 ax 플러스 b는 0인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 마이너스 b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b. 그래서 총 얘는 세 가지 형태가 나왔죠. a가 0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일단 실수입니다. a, b는 a분의 b인 근이 나왔고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0 곱하기 x인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3 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해가 없다, 불능이다, 그렇게 배웠고요. a가 0인데 b도 0이다, 그러면 x에다 뭐를 넣어도 항상 성립,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몇 차 방정식 나왔을 때 최고차항에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으면 걔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 전에는 이제 판별식을 보통 사용을 했는데 2차 방정식은 일단 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일단 근이 2개긴 해야 돼요. 2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4개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이 2개인데 어떤 식으로 2개가 될 수 있냐면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근, 그러니까 같은 근, 똑같은 근이 1개가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1의 제곱은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근이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근이 없다가 아닌 허근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나중에 함수와도 같이 쓰는데 x축에 닿지 않는 그래프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쓰겠죠. 근의 공식.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를 한번 해보면, 일단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a, b, c가 다 실수일 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하겠죠. 일단은 a로 저 두 식을 묶습니다. bx까지 묶고요. 자, 그리고 c는 일단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반의 제곱, 그래서 2a분의 b를 제곱해서 더했다 뺐다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더했다 뺐다를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밖으로 따로 나오게 되는데 a를 곱해서 나오니까 4a분의 b제곱이 밖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c.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넘겨서 써보면 a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분의 b제곱이 플러스가 되죠. b제곱 빼기 4ac. 네, 요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식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얘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거는 a를 저쪽 방향으로 곱해줍니다. 2a분의 b의 완전 제곱만 냅두게 되겠고요. 4a제곱 b제곱 빼기 4ac. 자, 그럼 양변을 루트 씌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루트 씌우면 밑에는 제곱식이니까 2a가 되고, 얘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최종적인 답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짝수 공식도 보통 배우게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b-가 짝수일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2b-로 쓰겠습니다. 짝수일 때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게 되겠죠. 네, 이게 2차 방정식. 얘를 그냥 근해 공식에 똑같이 넣어보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2b- 불마 루트 4b- 제곱 빼기 4ac, 그러면 저 루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 2만 밖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가 다 약분이 돼서 짝수 근해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요 근해 공식을 이제 다루면 그 안에서 판별식도 나타낼 수가 있죠. 판별식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제 판별식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판별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양수가 된다. t가 양수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분명히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판별식이 0이다 했을 때 이 안이 0이 되니까 근해 공식에서 남은 거는 요것만 남겠죠. 자, 그래서 얘는 중근,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인 거예요. 중근 한 개, 중복된 근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 안이 음수가 되면 i가 밖으로 나오면서 복소수가 되죠. 그래서 허근이 됩니다. 허근. 이렇게 하면 판별식도 정리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x축이나 이렇게 직선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판별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두 분이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런 거를 다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과 기수의 관계까지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2차 방정식은 중3 때도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과 기수의 관계에서는 bx 플러스 c가 0, 2차 방정식일 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보통 이렇게만 배우는데 얘도 배우시면 절대값 두 분의 차도 배우면 좋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짝수는 쓰지 말고요. 그냥 여기 안에 판별식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얘도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다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죠.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저 위에 두 식을 이용해서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를 이용해서도 두 분의 글씨가 두 분의 차를 구하실 수 있어요. 베타만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대신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왔냐? 다 근해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가 크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고요. 베타가 작은 거라고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뭐 작은 거 큰 거는 만약에 허수면은 그 크기가 없죠. 일단은 그냥 더하기가 있어서 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한다 했을 때 분모 똑같죠. 2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게 루트 합이 다릅니다. 루트 합이 얘는 플러스였고요. 얘는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루트 d는 지워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두 식을 곱해줘요. 곱해주면 밑에가 4a 제곱이 되고요. 위에는 합차 공식이죠. 부호가 다른 게 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얘를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4a 제곱분의 b제곱 지워지니까 4ac가 되죠. 그래서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알파 빼기 베타도 마찬가지로 빼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2a고요. 그러면은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워주면 저 세 개의 공식이 모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뭐 이런 합과 곱을 먼저 구했을 때는 식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 식에 넣어서 뭐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뭐 그런 게 또 나오게 됩니다. 얘는 또 뭐를 지금 전개한 거냐?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차항은 만약에 안 알려줬다 하면 이렇게 최고차항은 따로 붙이시고, 뭐 이 식에서 직접 근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뭐 근이 하나가 3이고 근 하나가 4일 때, 뭐 이럴 때는 쉽겠지만 혈례근 나올 때는 조금 어렵죠.
뭐 이걸 때 나머지 하나가 이거다 하면은 합 자리에 넣고 곱 자리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넣고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전개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근각에서 관계를 쓰는 게 더 빠르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여기 3, 4 넣고 전개를 해도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네, 그렇게 배우고, 네, 켤레근 할 때는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켤레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것도 따로 배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여기 해당하는 개수들이 켤레근이 되기 위해서는 ABC가 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얘네가 유리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P 더하기 Q 루트 M 그럴 때 요런 식들이 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이 근각계수 관계에 그냥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P 더하기 QI가 나왔는데 요게 PQ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켤레근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얘네가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직접 X에다 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거 두 개도 나눠지는 문제들이 있더니 요새는 그냥 당연하게 유리수, 실수 이런 말이 적혀 있고 그냥 켤레근 구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푸는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까지 다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그 2차 함수 같이 배우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소수 2차 방정식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식이 필요하죠. 2차식이 써 있는데 이제 이렇게만 써 있으면 그냥 2차식,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0이 붙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2차, 차수는 2차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방정식은 예전에 등식이란 말을 하면서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뉜다 해서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요거를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앞에 붙은 차수는 이제 최고차항의 차수, 최고차수 2차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이제 0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는 똑같이 2차식이 써 있을 건데 얘는 이제 y라는 식이 붙습니다. x, y. 얘네 둘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죠.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2차 함수 형태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값은 일단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런 거를 쓰냐? 이제 2차 함수를 배웠죠. 2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2차 함수 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x축이 딱 그려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이 알파와 베타는 뭐 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말을 쓰겠죠. 여기서는 x 뭐 절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x축에 닿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x축에 닿는 저 알파 베타는 결국에는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 값이라고 하죠. 요거 그냥 x절편 말고 x축에 닿는 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0과 베타, 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x 좌표 별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뭔가 2차 방정식이 오히려 이제 2차 함수 안에 들어가는 느낌. y가 0이 될 때가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판별식 있죠. 판별식이. 그럼 요 판별식을 이제 그 교점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축이랑 이제 한 번 난다. x축이랑 이렇게 두 번 만난다. 하면은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a가 그냥 양수일 때만 보이는 겁니다. 2차식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달 수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그냥 똑같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얘는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 중근이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뭐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접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실근의 개수는 하나도 없다.
빵개. 그리고 x축 위에 있다. 요런 게 이제 x축 위에 있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판별식은 0보다 작다는 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양수인데 왜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은 요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따져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x축보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랑 뭐 똑같은 형태는 일부러 그냥 바로 밑에 이어서 쓰겠습니다.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닿을 때도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접할 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아예 안 만날 때 요것도 판별식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가 있고요. 1차 함수 형태니까 뭐 mx 플러스 n이라고 또 봅시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뭐 x 값이든 y 값이든 구해야 되니까 같다고 놓고 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럼 얘도 무슨 형태죠? 2차식 형태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랑 그래프는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판별식을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얘가 그냥 그래프 그 자체로 막 2차 함수 정확히 그리고 1차 함수 정확히 그릴 수가 없죠. 항상. 그래서 뭐 그려서 이 점을 진짜 찾겠다. 분수 나오면 더 못 찾죠. 찾기 어렵죠. 뭐 무리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갖다가 놓고 식을 써서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써서 이제 요 넓이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긴 넓이나 여기 교점이 똑같으면 넓이가 똑같습니다. 최고차항도 같으면 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적분할 때 배우겠지만 요거는 일단 빼고요. 일단 여기서는 실근의 개수 찾을 때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렇게 만났어도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차항이 달릴 때, 뭐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근데 문제에서 자주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끼리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2차 함수끼리 두 개가 있는데 뺐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이겠죠. 한 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고 한 개는 a-x제곱 뭐 b-x 플러스 c-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얘는 굳이 자주 나오는 거 못 봐서 이렇게 해서 판별식 써도 돼요. 이건 나중에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2차 함수랑 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쪽으로 넘겨서 위에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얘는 결국에는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아니면 위로 볼록이냐, 최고차항이 음수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구간이 안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구간이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값은 이쪽 왼쪽에 있는 식은 최소값은 존재하죠. 근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위로 볼록일 때는 오히려 최소값이 없고요. 최대값이 있겠죠. 이건 0이 아니고 5입니다. 네,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최대값이 되겠고요. 여기 값이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쓸게요. 얘는 최소값. 이런 식으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구해야 되고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식 완전 제곱식 하는 거 오랜만에 뭐 근해 공식 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비슷한 거 반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4a 제곱 b제곱 빼기 4a 제곱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두시고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구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아래로 볼록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구간이 뭐 A부터 B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A부터 B까지 B가 뭐 이쯤에 있을 때 그래프가 여기만 쓰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은 꼭지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FB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FA와 FB를 다 구해봐서 누가 큰지 따져줘도 되고요.
그러면 값을 총 3개 구해야 되는 거죠. 꼭지점과 FA, FB. 근데 이제 꼭지점을 예를 들어 구했는데 C 값을 구해서 둘 중에 간격이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나. 왜냐하면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선대칭 도형이니까 네, A가 멀리 떨어져 있나 B가 멀리 떨어져 있나 봐서 B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면 FB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있는데 범위가 벗어났다. 그러면 꼭지점의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A부터 B까지가 이쪽에서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 최대값에 해당하는 값은 FA가 되겠고요. 최소값에 해당하는 값은 F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얘는 완전제곱식을 구해보고 이 값이 이 X 범위에 없구나 하면은 그냥 양끝 값을 대입해줘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위로 블록도 마찬가지니까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최대, 최소 이런 거 구하고요. 네, 그리고 뭐 치환해서 하는 거는 요새 나오나? 가끔 나오네요. 치환해서 하는 거 한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x제곱이랑 y제곱 같이 써 있는 것도 그냥 아무튼 완전제곱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문제 풀 기회가 생기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공통 부분 있을 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식이 있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라고 주어져 있을 때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치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바뀐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t의 x와 t에 관한 함수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해서 풀면 이거 그래프를 먼저 대충 빨리 그리고요. 마이너스 1 안에 들어가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겠고요. 그럼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m값 최소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1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1만 대입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같은 색 말고 마이너스 2 뭐 이쯤에 있고요. 1이 이쯤에 있으니까 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딴 거는 치환 안 했으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범위도 t에 관한 식으로 반드시 t에 관한 부등식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다시 완전제곱식을 하고요. 완전제곱식은 중3 때도 좀 연습을 했겠죠. 뭐 안 했으면 여기서 반의 제곱하면서 다시 연습을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 요것만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요. 최소값.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25, 26. 네, 그래서 뭐 최대값은 26, 최소값은 m 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활용 문제 그런 거를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그 다음에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 예전에 항이 그 미지수가 3개고 식도 3개인 연립방정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정되면서 빠졌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이제 통틀어서 고차식이라서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래서 뭐 항이 차수가 3차 이상이겠죠. 보통은 조립제법으로 웬만하면 다 풀리게 문제를 냅니다. 아니면은 그 예전에 앞에 부분에 복잡한 인수분해 같은 식의 뭐 보기차식이나 완전제곱식으로 합성식 바꾸던가 뭐 그렇게 한 후에 뭐 2차식 만들고 근해 공식을 쓴다던가 뭐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했던 이런 조립제법 있죠. 조립제법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뭐 인수분해 2차식까지 일단은 최대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조립제법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고요. 뭐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풀리면은 뭐 치환을 해가지고 또 인수분해 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최종 목적은 인수분해를 하고 방정식의 특징은 최후에는 는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한 이런 식들이 각각 0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니까 곱하기니까 이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보기차식. 그러니까 뭐 예로 들어서 4 플러스 3x 제곱,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막 만든 건데 뭐 6, 3 해서 x제곱을 뭐 t로 치환해도 반대로 썼네요.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복소수 범위까지 하면 루트 6i 뿔뿔마, 뭐 얘는 루트 3i 뿔마, 뭐 그거 두 개 나오는 거, 뭐 보기차식 요런 거랑 아니면은 합차 공식으로 뭐 제곱 뭐 제곱 만드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그래서 합차 공식 쓰고 그거 푸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에 는 0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각 인수들이 0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푸는 유형이라 뭐 크게 여기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그나마 조금 주의할 게 이제 3차 방정식 근해 조건, 뭐 4차 방정식 근해 조건 그런 게 좀 나오는데 한 문제만 네, 뭐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 뭐 그런 거는 조심할 게 조리제법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항상 한 개는 1차식이 나올 거고요. 한 개는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이게 중근을 예를 들어 만족시킨다 문제에서 나왔으면 이 2차식을 이제 판별식이 0이다. 중근 딱 봤으니까 2차식을 판별식이 0이다. 쓰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1차식의 근이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1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뭐 다른 중근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1을 여기다 대입해서 2차식에 그냥 판별식 쓰기 전에 2차식에 대입해서 그거는 0이다로 풀면 이 식 안에도 x 빼기 1이 존재하는 거죠. 인수가. 그러니까 그래도 중복된 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중복해도 중근, 세 개 중복해도 중근이니까 요 경우도 요 조건도 같이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따로 그냥 안 풀고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를 설명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근각계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씩 곱한 거는 a분의 c, 그 다음에 다 곱한 거. 근데 이게 규칙이 항상 똑같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냥 4차는 따로 안 배우지만 그냥 요거 한 번만 그냥 요런 느낌의 식들이구나. 이거 왜 자꾸 틀리죠? 4차식을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예 정리해서 또 나온 교재들도 있고요. 블랙라벨이었나요? 거기에는 요거를 그냥 A1, B1, C1에서 N차 방정식일 때까지 또 성립한다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요것만 하나만 이런 느낌으로 간다. 그럼 제일 앞에 오는 거는 그냥 근들이 따로따로 있는, 요거 델타였나? 네, 델타. 요게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요 규칙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것도 그대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두 번째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플러스로 가고 다시 마이너스 가겠죠. 그럼 얘는 세 개씩 곱하는 겁니다. 세 개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알파벳 여기 근을 안 썼네요. 얘도 안 썼네. 요거일 때 알파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베타 델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요거는 마이너스 다시 a분의 d가 되겠고요. 항이 4개 맞겠죠? 4, 6, 3.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다 곱한 거는 a분의 2인데 여기 마이너스 썼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다시 바뀝니다. 요런 식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이거 알았다고 그냥 막 5차 6차 나는데 합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 공식 그냥 쓰면 되긴 해요. 최고치 한계수랑 그 다음 차수 개수 b에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면 안 될 때가 언제냐? 그냥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할 때는 직접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나오는데 이 공식 썼는데 틀렸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그냥 근의 합을 구하시오. 4개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 4차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뭐 이렇게 2차랑 뭐 똑같이 요것도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익히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약간 공식화 만약에 한다면
제가 그냥 A N차부터 쭉 뭐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는 A1 1차 식이랑 마지막에 A0 뭐 이렇게 끝날 건데, 그럼 여기서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N분의 AN-1이 되겠고요. 모든 근의 곱은 얘는 얘 차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요거는 AN분의 A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수항,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각계수의 관계와 뭐 다루는 거면 요 식 형태도 같이 다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해놓고 3차 방정식 구하시오 할 때 얘는 3개의 근의 합을 2차식의 계수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2개씩 곱한 거 합 쓰고요. 마지막에는 다 곱한 거 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켤레근이 나오죠. 켤레근이 나오는데 3차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수들이 유리수일 때 한 개 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두면 되고, 나머지 또 한 근을 그냥 K라고 둬서 뭐 알파라고 둬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수로 계수가 나오면은 그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얘가 Q 루트 M I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QI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루트는 지금 무리수일 때 했으니까 QI. 그러면 QI와 나머지 한 근은 빼기로 쓰고요. 또 나머지 한 근은 뭐 여기서는 K 썼으니까 뭐 알파 뭐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켤레근을 잡고 근각계수의 관계 써주시면 됩니다. 근과계수의 관계. 그러면 뭐 어떤 차수의 계수들 중에 하나는 뭐 알려주니까 거기서 이제 뭐 K 값을 구하고 나머지 근을 구하던가 뭐 계수들을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 요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정식에서 마지막 부분,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마지막 부분인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오메가죠, 그 허근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약간 모의고사가 좋아하고요.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에서 일단 중학교 때 요런 거 연립방정식 배웠었죠. 뭐 요런 식이 2개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이제 2차식이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식이 나올 건데, 두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1차식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1차식 방금식처럼 1차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이런 형태가. 그 다음에 한 개가 2차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면 어떻게 푸냐, 1차식을 y는으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x는으로 정리를 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2차식이니까 보통은 근이 몇 개 나오죠. 보통은 이제 2개가 나와서 x 값에 따라 y 값이 한 개씩 대응되는 게 두 쌍이 보통은 나올 거예요. 뭐 특수한 해면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보통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 두 쌍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형태 2차식과 2차식 형태가 있습니다. 2차식 형태, 2차식 형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0이라고 쓰겠지만, 이제 여기서 상수를 넘기면 한쪽은 상수가 돼 있고 한쪽은 는 0으로 돼 있는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뭐는 0으로 돼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2xy 빼기 3y제곱 뭐 이런 거가 0이 돼 있다 하면은 이런 거를 식을 인수분해 줍니다. 이건 예로 하나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가 맞죠? x는 3y랑 x는 마이너스 y라는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각각 0이 되게 하는. 그럼 이 식을 두 개 구했죠. 그러면은 아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상수가 아니고 0이 되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대입하기도 좋겠죠. 얘가 다른 게 나오면은 그 정수 실수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니까 0이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2차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식에
대입을 했다 했을 때 이제 식이 총 x 값에 따라 y 값이 4쌍이 나올 거예요. 뭐 중근이나 뭐 해가 다른 경우에는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많이 푸는 문제들을 보면 4쌍이 보통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에 일단은 이 부자는 아니 부자고 정자는 정할 정자인데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 그래서 부정 방정식입니다. 예전에 그 직선과 1차식 뭐 그런 연립 방정식 배울 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해가 없다, 그거 두 개가 있었죠. 그걸 뭐 식을 정리해 보면 x, y 뭐 쭉 정리를 해보면 얘가 0이 되면 x가 무수히 많죠. 그럼 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무수히 많다 가로하고 그게 부정이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3이 돼 있으면 얘는 해가 나올 수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얘는 불능이라고 보통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또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한자도 중간중간 나오니까 어렵죠. 그래서 부정이란 말이 이때도 쓰이고요. 나중에 적분 배우실 때 부정적분이라고 배울 겁니다. 거기서도 앞에 부정이 같은 뜻이에요. 정할 수 없는 적분. 여기서는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뜻이고요. 언제 정할 수 없을까요? 아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던 3i는 5 그리고 아까 x 더하기 y는 2 이런 예를 들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연립 방정식인데 이 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가. 그러면은 얘는 왜 정할 수 없냐면 x가 1이랑 y가 1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5고 y가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x가 0이고 y가 3분의 5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엄청 많을 겁니다. 음수도 하나만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3분의 7?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리수, 실수, 범위 이런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면 식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런 거를 이제 부정 방정식을 정해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그래서 뭐 x, y가 자연수다. 뭐 아니면은 정수 범위에서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유리수 범위 뭐 이런 범위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범위가 주어져서 그러면은 걔네들을 1차식 형태로 곱해주고요. 뭐 인수분해 같은 걸 하고요. 거기에 뭐 숫자로 뭐 2나 3이나 뭐 이런 게 써 있으면 정수라는 범위가 있을 때는 얘랑 이렇게 해서 찾아봤자 그래도 무수히 많은 것보단 적어지죠. 해가 조건이 들어가면 해 개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유한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기 위해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잘 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보통 정수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만약에 실수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은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고 완전 제곱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0이라면 각각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실수범인데 제곱해서는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더해서 0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실수, 해가 실근을 갖는다 뭐 그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을 써줘서 0보다 크거 나왔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x, y가 둘 다 있어도 x에 관한 내림차순이나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판별식을 써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나 더 공통근? 공통근도 그냥 가끔 나와서 공통근은 이제 뭐 방정식이 두 개 있는데 걔네들이 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네, 해를 만족시키는 공통으로 해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푸는 방법들은 그냥 대입을 해서 푸는 게 있고요. 이거는 예를 하나 들까요? 잠시만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얘는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mx 플러스 2의 m 플러스 4는 0과 x제곱 빼기 2m 플러스 1 x 플러스 6은 0.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x값이 그러면 m값과 공통근을 구하여라 하면은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뭐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는다고 해서 알파로 먼저 식을 바꿔줍니다. 뭐 x로 그냥 푸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제 해설 같은 데는 무조건 바꾼 게 이제 얘가 공통근이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두 식을 보통 뺄 때 상수항을 없애주거나 아니면은 최고차항을 없애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을 좀 없애기가 쉬워 보이네요. 그래서 두 식을 빼게 되면 두 식을 빼면 m 되고요. 요걸 빼니까 얘를 둘을 쭉 빼면 빼고 2m이니까 더하기 1 알파가 되겠고요. 뒤에 거는 2m에 8이니까 2가 되네요. 뒤에는 m 플러스 1이어서 요거 인수분해 다시 못 끼죠.
바뀌고요. 알파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m이 마이너스 1이면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일단은 조건이 마이너스 1과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m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공통근인데 오직 한 개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아무 식이나 대입해볼게요.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그러면 x 값이 두 개가 나오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고 해가 두 개가 나오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4m 플러스 2 플러스 6. 그래서 얘는 풀어보면 4m은 마이너스 12,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 알파 공통근은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근이니까 얘는 뭐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이나 뭐 지워주면서 알파 값을 구해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대입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냥 요런 거 x 세제곱은 1과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얘를 허근이라 그래서 오메가로 씁니다. 오메가, W랑 비슷한 오메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식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과 얘는 빼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은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제일 기본적인 식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라고 쓰니까 학생들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는데 얘를 그냥 한번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x는 1인 거는 실수입니다. 그러면은 허근이랬으니까 실수는 제외하고 요게 이제 오메가 가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요 인수분해 식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오메가가 뭐냐? 오메가를 만약에 진짜 구하고 싶다 하면은 얘를 진짜 구하면 돼요. 오메가라고 쓰기 전에 x라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x를 근의 공식으로 직접 구해보면 한쪽만 구해볼게요. 저쪽도 구해보시면 똑같은 조건이 나오는데 부호만 다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게 정하기 나름인데 얘를 오메가로 뒀으면 얘는 오메가 파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더해 봅시다. 더하면은 이거 저번에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나왔고요. 곱하기면 그리고 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3 해서 1이 나오네요. 합차 공식이니까. 네, 요거 하면은 근각에서의 관계랑 비슷하네. 근의 공식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그때 유도 과정 보여드렸죠. 그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이걸 진짜 안 구해도 되고 그냥 얘만 딱 보고 관련된 식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그럼 이제 뭐라고 아셨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다는 식이니까 저 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두분의 곱은 1이 되죠. a분의 c. 그래서 여기서 뭐 파생되는 것들도 오메가 분의 1. 요거는 그냥 근각계수 관계로 보여도 되고요. 진짜 이거 역수로 바꾼 다음에 유리화 시키면 오메가 나옵니다. 한번 궁금하면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반대로 되는 게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뭐 요 정도 더 주어질 게 있을까요? 뭐 요 정도의 이제 세제곱 요거 두 개 추가해서 얘네 세 개, 요거 세 개 빨간색으로 제가 쓰는 거 요거 세 개랑 지금 제가 미리 쓴 두 개랑 알고 있으면 이런 오메가 문제는 웬만하면 다 푸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도 조건이 이제 얘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0인 식이니까 나머지 식도 마저 구해보면 얘랑 얘는 지금 오메가가 똑같이 썼지만 다른 근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랑 오메가 8을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8을 곱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곱이랑 마찬가지니까 1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도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수까지 하는 것도 나오긴 나왔죠. 문제 있는데 요것만 알고 한번 얘를 정확히 아시고 푸시면 이런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른 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연립방정식 중에서 근이 3개짜리인 거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가 3개짜리인 거 이걸로 식도 3개였는데 이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등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일단 오늘은 부등식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등식 기본 성질은 첫 번째로 기본 성질, 일단은 A가 만약에 B보다 크고요, B도 C보다 크다 했을 때 A도 C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 성질에서는 A 더하기 뭐 C라는 다른 실수를 갖고 와도 똑같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꾸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걸 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또 크기가 이렇고 C가 만약에 양수다 했을 때는 AC도 BC 나누는 것도 똑같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부등식은 이제 요게 많이 나오고 중요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3이랑 2 중에는 3이 큽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중에는 마이너스 2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뭐 나누기 1을 한 것, 마이너스 1을 한 것도 되고. 그래서 음수일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뀐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립 부등식이 이제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데, 연립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연립이 돼 있으니까 그냥 엄청 간단한 거 그냥 하나만 쓸게요. 계산 다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만 더 풀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통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고요. 등호 들어간 걸로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점 찍고,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이 연립한 부분, 연립방정, 부등식의 부분이니까 합쳐서 쓰면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게 연립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연립 부등식에서도 이제 3개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 연립 방정식에서는 A랑 B, B랑 C 해도 되고요, A랑 C, B랑 C 해도 되고, A랑 C, A랑 B 해도 됐어요. 근데 부등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A랑 B, B랑 C 이렇게 연립 부등식을 세워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범위가 이렇게 건너뛰면 더 적은 조건이 안 나오고 벗어나는 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에 이런 점 찍는 거, 요거는 중학교 때 다 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바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은 약간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편한데, 요거 만약에 A, 그럼 제가 이걸 안쪽으로 생긴다라고 그냥 말하거든요. 이렇게. 얘는 지금 A가 다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적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절대값 x 그래프는 V자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y는 x의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a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으니까 이게 a 그래프고요. y는 a 그래프고, 저 빨간색은 y는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저 y는 x랑 이쪽 그래프는 y는 x고요. 이쪽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을 가질 때는 y는 x니까 여기가 똑같이 a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 지금 작은 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작은 쪽은 a보다 x가 작은 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그러니까 이쪽 부분, 제가 지금 하늘색 칠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해를 써주시면 돼요. 해는 항상 x값을 쓰니까 범위를 쓰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비슷하게 두 번째로 절대값 x와 a가 있을 때 절대값 x가 더 큰 거, 그럼 얘는 바깥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이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더 큰 범위가 이쪽이죠. 큰 범위. 그래서 x 값으로 치면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절대값 x가 가운데 껴있고 a랑 b가 있을 때, 그럼 a랑 b는 지금 다 0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a부터 b, 한 개는 그대로 쓰고요, 한 개는 다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그냥 그래프로 간단히 한 번만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걸 그냥 그러면 얘를 표시하고 b가 더 크다는 거를 알려주면 되겠죠.
다음에 아까 주황색으로 했죠. A는 A를 조금 더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Y는 A. 자, 그 다음에 한슨 색깔이 보라색. Y는 B라고 둡시다. 그럼 절대값 X가 사이에 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해를 보하는 색은 이번에는 형광색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해는 마이너스 B부터 여기는 일단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A랑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범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의 외워서 푸는 게 훨씬 좋죠. 이걸 막 구간 나누고 풀어도 되긴 돼요.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 절대값이 항상 있으면 예전에도 배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원래 이제 0은 왜 여기 등호가 이쪽에만 들어가나요 했을 때 그냥 원래는 따로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0일 때는 그냥 0, x는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근데 이게 이제 귀찮죠. 그냥 그래서 양수 부분에 보통 양수를 우리 많이 쓰니까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양수 부분에 붙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나오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그렇게 범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부등식은 문제로 좀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한쪽이 상수가 나올 때는 이렇게 공식을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절대값 기호가 포함한 2차 부등식을 한번 풀 때는, 얘 같은 걸 풀 때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첫 번째로 이용해보면, 그러면 그냥 절대값이 그냥 풀어지죠. 양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넘겨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공통으로 찾아보면 1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아닌가? 요거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요거는 일단 안 만나네요. 일단 얘는 빼고요. 그럼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은 x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요거 넘기면 3x고요. 이쪽에 넘기면 0이니까 x가 0보다 작게 되죠.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랑 1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생기네요. 자,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과 이 답을 마지막에는 다 써야 돼요. 더하기로는 좀 그렇지만 원래는 나중에 집합하면 합집합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공통인 교집합을 쓰는 거고요. 공통인 범위를 써야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통인 범위를 써야 되고, 여기에 나온 답과 여기 나온 답을 최종적으로는 합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이 3개가 났다 하면은, 이거 요거는 원래 이제 푸는 방법이랑 그냥 그래프적으로 한번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그냥 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해를 나눌 때 원래 어떻게 나누냐 했을 때 3, 7을 두고요. 해를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1번, 2번, 3번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1개 나왔을 때는 2개로 나눴죠. 절대값이 2개일 땐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다 마이너스 붙여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부터 7 사이. 그러니까 등호가 어느 쪽에 하나만 들어가면 이제 전체 해를 합칠 때 그때 공통인 거 다 합치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양수니까 이렇게 쓰고,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쓰고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둬서 다 양수로 풀고 해를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린댔죠. 자, 먼저 V자로 나오는 그래프는 그냥 절대값 알파, A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데 대신에 이제 개수들이 똑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뭐 A고 얘가 B면 이런 그래프는 A와 B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개여도 다 저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걸 하나를 좀 더 높여서, 이것도 예전에 절대값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 A, B, C 뭐 이렇게 나누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 잘 안 나오고요. 요거 문제 풀 때 저거를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풀면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수업할 때는 별로 설명을 안 하는데, 그래프로 풀면은 이게 조금 빨리 풀리거든요. 이런 문제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건 또 아니니까, 또 이때만 나오니까 그냥 이때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를 구할 텐데, 해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양수인 부분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 있죠. 요 조건에서 x 빼기 3, x 빼기 7은 8 이렇게 쓰면 2x는 18이 돼서 x는 9가 됩니다. 그럼 저 부분이 이제 9가 되죠. 여기서 이제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인데, 한쪽만 잘 구하고요. 그럼 둘의 간격이 두 칸이죠. 그러면은 얘는 대칭이어서 이쪽도 두 칸만큼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8보다 작은 거, 8보다 작은 건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1부터 9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3개 나누는 동안 그래프 하나 잘 그리면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만 적용되는 거고, 막 한 개는 2x 빼기 4, 5, 2x 빼기 5고, 한 개는 x 빼기 7,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니까 이때는 다시 조건을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막 다 잘 그리면은 확실히 빠르긴 한데, 그때는 대칭성 이런 게 없어서 반대쪽도 어차피 구해야 되고 해서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등식의 기본 개념이랑 이런 절대값 부등식이랑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2차 부등식,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까지 파트가 끝나고 다음에 마지막 파트 평면좌표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평면좌표까지 하고 드디어 수학상을 다 나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를 해야 되는지 수학 2를 할지 그냥 혼자 고민을 하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거 해를 구할 때 2차 함수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프를 인수분해를 해서 두 근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뭐 배웠냐면, 이 식을 이제 뭐 y는 으로 정리한 2차 함수가 있겠고, 이거는 0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었겠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부등식을 배우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을 때 혹은 작거나 같을 때, 뭐 요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면 클 때, 요걸 두 개로 나누기 위해서 그냥 요거 부호는 이제 그때 맞춰서 넣는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푸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일단 a가 양수일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해당하는 여기 값이 알파, 여기 값이 베타일 겁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색은 아까 썼으니까 주황색으로, 네, 그럼 요거는 요 밑에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x 값으로 치면, 해로 치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x가 알파보다 크고요, 베타보다 작습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둘 다 등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수직선으로 뭐 표현을 하자면, 등호가 없는 걸로 먼저 표현을 하면 알파와 베타,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이걸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은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클 때, 그냥 크기만 할 때 이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그래프 쪽. 그래서 얘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그래프. 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바깥쪽이라고 해당하는 범위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수직선을. 자, 그리고 등호는 여기다가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때는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이런 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걸 해볼게요. a가 일단은 양수 아래로 볼록만 다루겠습니다. 여기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 자, 그러면 그래프는 그렸을 때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했으면 a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세 개를 그냥 써서 부등식으로 따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개를 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옆으로 좀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0보다 클 때는 지금 0보다 클 때 이 점 빼고는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는 알파인 모든 실수 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다 포함하는 거죠.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0도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냥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밑에 쪽이죠. 0보다 작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일 때가 해가 1개 있죠. 그래서 얘는 해가 알파 1개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제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쓴 거는 원래 2차 그 방정식 식을 요거다가 쓰면 그냥 이런 실수 ABC가 다 실수인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로 일부러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이거는 번호로 붙여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여기다가 D를 저기다 썼지만 여기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가 이번에는 양수고 판별식이 이번에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쓸게요. 자, 그래서 얘도 2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한 게 빨간색으로 양수 이때를 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됐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0보다 큰 거, 다 0보다 크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죠. 얘는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그것만 나올 거예요. 등호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보다 작은 부분 아예 없죠. 0보다 작은 부분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이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인수분해 했던 요 식 있잖아요. 얘를 제일 기억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나왔다. x 플러스 3 인수분해를 뭐 다 했을 때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제가 작거나 같은 걸 하나 쓰고요. 연립부등식이 만약에 나왔다 했을 때 인수분해를 마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수직선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3이랑 5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3은 바깥쪽이고 등호가 없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립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3은 등호를 넣고요. 마이너스 1은 안 넣고요. 3도 넣지 않고요. 5를 넣어서 마무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 뭐 연립 2차 부등식 이런 거를 풀 때도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나오면서도 절대값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절대값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서 그냥 얘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풀이에서 일반적인 풀이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둬서 이렇게 두고, 일단 일반적인 풀이랑 그 조금 빨리 푸는 방법 요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고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해는 0부터 3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106 0. 그러면 부동 방향 그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랑 2 요거를 해서 이렇게 나오고 0부터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둘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이제 얘도 1차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유는 얘도 원래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이 없는 식이죠. 왜냐면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같은 문자거든요. 그럼 절대값이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좋으니까 그냥 저대로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놓고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까 어떻게 하랬냐면 3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를 이제 아까 좀 보기 불편했던 절대값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원래 항상 크죠. 얘는 갖다 버려도 돼요. 요것만 조건에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아까 공식이 있었죠. 3부터 마이너스 3 사이.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가우스 이거는 이제 잘 안 나오는 추세라 일단 설명은 안 하겠고, 네, 뭐 활용 문제 뭐 그런 거 문제 근의 위치, 근의 분리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근의 분리 뭐 그런 거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렇게만 하고 일단 부등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평면 좌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